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리컴퍼니 대표 정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현장은요, 김포 북변 칸타빌 D 에디션이라는 현장입니다. 네, 여기도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왔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정석 나온 원본이죠. 69페이지나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69페이지 안에 깨알같은 글씨로 넣어놓은 리스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를 우리가 잘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읽으려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저희 이제 인공지능 제미니죠. 제미니 기반으로 한 잼스톤 패밀리 또리 분석가입니다. 이게 14페이지, 14페이지로 함축을 해서 여기에는 뭐 장점뿐만 아니라 장점보다는 사실 리스크 위주로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또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기 편하게 또 요약을 다시 또 요약을 해서 제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리스크 만든 요것들 지금 보시면 뭐 대지 소유권 이전 지연 뭐 이런 것들 참조 뭐 51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런 거에 대한 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거를 하나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드리는 건 무리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죠. 이제 분양계 떠났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냐고요? 5만원이에요. 너무 저렴하잖아요. 몇 억인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설명란에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현장 브리핑 들어가고요. 지금 방금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덧붙일 설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예요. 자,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해당 지역이란 김포 거주자입니다. 여기 기간 설정은 없어요. 자, 기타 지역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거주자입니다. 여기 현재 비규제 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자, 전매 제한은 6개월이 있어요. 그리고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됐어요. 그러면 또 가격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네. 자, 보시면 이제 특공이 12월 2일 화요일이고요. 1순위가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2순위가 12월 4일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10일입니다. 자, 서류 접수가 16부터 19일, 계약은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자,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는 분양가 요것만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나와 있는 게 전체적으로 66 타입이 A, B 나와 있고요. 84 타입이 지금 A, B 두 가지가 있고 104 타입 요것도 AB, 그리고 127 타입, 요것도 A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끝에서부터 보면은 중도금 60% 나와 있고요. 계약금은 10% 진행, 잔금 30% 나와 있습니다. 자, 127부터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급 금액이 10억이 넘어갔죠? 11억 9천, 11억 7, 이 정도면 뭐 12억대라고 봐야겠죠? 유상 옵션 포함하면. 자, 백사동도 보니까 9억 7천, 요 정도. 백사동이 아니라 백사 타입이죠. 104 타입.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관심 가지시는 84 타입입니다. 84 타입이 6억대 초반. 근데 10층 이상, 이게 저층이잖아요. 10층 이상이 6억 8,500. 그러면, 옵션 비용까지 하면은 7억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겠죠?
자, 66 타입도 보시면요. 59가 아니라 66이 나왔어요. 좀 독특한 타입이네요. 자, 지금 보면은 4층, 5층, 뭐 아래층이니까 10층 이상은 5억 4천, 5억 후반대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자, 또리의 팩트 폭격, 김포 북변, 칸타빌 디 에디션, 장밋빛 미래냐, 잿빛 현실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곰곰은 페이지까지 찍어주는 친절한 또리씨라고 자기가 자기를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 비규제 지역이란 달콤한 미끼. 좀 아까 있었잖아요. 자, 김포 북변동. 비규제 지역이라 청약 문턱 낮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문턱이 낮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자, 프로젝트. 김포 북변 칸타빌 디 에디션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까지 총 612세대입니다. 자, 입주 예정이 이게 참 어려워요. 29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4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통 청약하면 한 2년 정도 걸리죠. 2년에서 3년 사이. 근데 여기는 지금 4년입니다. 강산이 반번은 변합니다. 자, 여기서 전매 제한 6개월, 실거주 의무 없다. 투자자 꼬시기 딱 좋은 조건이다. 근데 그 뒤에 숨겨진 현실을 봐야 내 통장을 지킨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환경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님비 종합선물 세트다. 자, 공고문 53페이지는 꼭 펴보세요. 여기가 주거지인지 극기 훈련장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귀를 막아라. 항공기와 헬기 소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김포니까 당연하겠죠. 팩트. 김포공항 항로 인근이라 비행기 소음은 기본 옵션이다. 심지어 군 헬기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헬기 진동, 비산먼지 더블 콤보 당첨입니다. 자, 창문 열고 우아한 브런치, 비행기 지나갈 때마다 대화 끊기는 음소거 먹방 찍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53페이지를 봐라. 그리고 이것도 있죠. 조상님과 아이 컨택, 묘지뷰. 요새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단지 남측에 고려공원 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남양 선호하시죠. 커튼 걷으면 조상님들이 반겨지는 영구 조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측에 있으니까 남양 뷰가 또 이렇게 된 거죠. 자, 주의. 계약 전 확인 안 하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 이의 제기 불가 못 박았다. 어디에? 공고문 53페이지에. 네. 그리고 또 여기가 최전방인가? 군사작전 구역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단지 인근 도로는 유사시 군 작전 도로로 쓰이고 단지 내에서 군사 훈련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아니, 이게 뭐죠? 자, 해석. 아침에 탱크 지나가는 소리에 깰 수 있다는 소린가? 밀리터리 덕후라면 강추합니다. 예, 공고문 53, 54페이지에 딱 적혀 있어요. 자, 물리적 설계 리스크. 내 집이 감옥이냐? 저층 당첨되면 커튼 치고 4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옹벽뷰인데, 자, 김포 근린공원 레벨 차이 때문에 옹벽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105동, 108동, 109동 저층은 옹벽이랑 5에서 6m 거리를 내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창문 열면 콘크리트 벽이 안녕합니다. 최강 통풍 기대하지 마세요. 감옥 체험이 가능하다. 공고문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대문 열어놓고 산다. 열린 단지. 팩트. 열린 단지 설계라 펜스나 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외부인이 우리 단지 놀이터를 제 집 드나들듯이 해도 막을 명분이 약하다는 거죠. 보안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스트레스 좀 받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눈부셔서 못 살겠다. 태양광 반사. 자, 옥상에 태양광 패널, 경관 조명 설치됩니다. 최상층은 기계 진동 소음에 빛 공해, 반사광, 눈뽕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자, 재무적 리스크. 분양가가 다가 아니다. 분양가 싸다고요. 계산기 다시 두드려 봅니다. 이자 폭탄 돌리기. 중도금 이자 후불제, 공사기간이 무려 4년 48개월입니다. 중도금 이자가 후불제인데 입주 때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입주할 때 수천만 원 목돈이 서프라이즈하고 기다립니다. 작은 계획 빡빡하게 안 세우면 입주할 때 날 텐트 쳐야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집 공고문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옵션 지뢰 향연, 강제 옵션.
발코니 확장비, 그러니까 84 타입은 지금 약 1,900만 원, 에어컨, 주방 특화, 이거 안 하면 깡통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격이 분양가가 5.4억, 근데 확장 옵션 약 한 3,700, 중도금 이자 약 3,200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질 취득가가 6억 초반, 한 6억 천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빼먹은 건 그거죠. 뭐 취득세, 등기할 때, 뭐 이런 것들 비용까지 다 여러분 한다 그러면은 요거보단 조금 더 상회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네요. 자, 표면적 분양가에 속지 마세요. 6억 넘게 주고 묘지부, 소음단지 사는 게 맞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어저께 제가 소개했던 그 CTOCL 인천, 거기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법적 리스크인데 땅 없는 건물주, 입주했는데 내 땅이 없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대지권 등기 지연될 수 있다. 입주 후에도 대지, 땅 등기가 바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은행이 땅 등기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집할 때도 매수자가 찝찝하죠. 예, 재산권 행사에 제동 걸릴 수가 있다. 이게 큰 리스크예요. 이게 지금 모집 공고문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구도심은 토지 지분, 토지를 갖고 있는 뭐 여러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세대가 만약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건물 같은 경우를 부시고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은 건물주는 대부분 한 사람이 명의거나 뭐 많아봤자 인근 해봤자 두세 개 정도 토지주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토지주가 많다. 그 지역을 쓸고 짓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조합원인 설치하거나 뭐 아니면 재개발 뭐 이런 이슈들이 돼서 뭐 그 조합들이 다 구성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행사, 건설사에서 아예 자기네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시행사하고만 거래를 하는 거죠. 토지주가.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가 생기죠. 뭐 나는 이 가격에 안 팔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뭐 증여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이걸 먼저 뭐 소유가 가족 명의로 돼 있어서 구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그 같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건설사라고 해도 한꺼번에 확 하고 다 사들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들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아직까지 토지가 매입이 100%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엔 저는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토지주들이 나중에 처음에 같이 합의한 그 보상금을 받고 일부는 다 넘겼어요. 근데 이게 항상 사람은 꼭 그 다른 또 독특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나 이 보상금 못 받겠어. 나 인정 못해. 더 줘. 뭐 이런 상황이 생겨서 뭐 결국은 막 나중에 막 입주까지 가는데 분양하고 있는데 난리가 나는 막 이상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 사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니까 이거는 하지 마세요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괜찮습니다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추구하는 건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감당은 여러분 몫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 누구를 위한 청약인가? 이런 분들께 강추한다. 라고 했어요. 강심장. 나는 비행기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린다. 조상님 묘지뷰를 보며 삶의 유한함을 느끼고 싶다. 4년 뒤 김포 북변 재개발이 천지개벽할 것을 굳게 믿으며 장기 투자하겠다. 이러면은 투자해도 괜찮다는 거죠. 약간 웃기게 쓰긴 했지만 사실 뭐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소음에 예민해서 층간소음도 못 참는다. 여기 외부 소음이 더 큽니다. 자, 탁 트인 뻥뷰 아니면 숨 막힌다. 옹벽, 묘지 이런 걸 주의해야 되니까 당장 가성비 좋은 신축을 원한다. 옵션 포함하면 가성비도 약간 애매하지만 어쨌든 나는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이런 분들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기 투자 그러니까 뭐 재개발 천지개벽 할 거다라고 믿고 가는 분들이라면 뭐 어떡하겠어요. 개인의 성향이 그렇다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최종 조언은
청약통장은 신중하게 당첨되고 나서 묘지 있네 하고 취소하면 10년 동안 후회한다는 거예요. 공고문 53페이지 정독하시고 모델하우스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여기 좀 보시면 홈페이지죠. 홈페이지 보면 멋있어요. 그럴듯하게 멋지긴 합니다. 자, 입지 환경을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게 그래요. 지금 모집 공고문 안에는 다 있었잖아요. 묘지가 인근에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게 또 모집 공고문과 홈페이지의 좀 차이점이기도 한데 또 이 사람들 입장도 이해는 가기는 하면서도 좀 그렇긴 해요. 자, 어쨌든 예, 현재 여기는 뭐 골드라인 여기하고도 약간 상관없고 역세권하고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큰 의미는 없고 지금 이제 들어가신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재개발 완전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뭐 희망? 예,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좋은 것만 쓴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프리미엄도 한번 보고 갈까요? 예, 뭐 보면 북변 세도시 뭐 서울 중심을 환승 없이 바로 연결한다. 예, 연장선 추진. 예, 그리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 네트워크, 뭐 생활 인프라, 예, 뭐 교육 환경,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장점이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쪽이 남쪽이잖아요. 이게 거의 남양주긴 한데 뭐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얘나 특히 얘 뭐 이런 거는 좀 이쪽에 뭐 보일 수도 있다. 예, 묘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도 보시면요.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풀옵션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바닥이 벌써 달라졌네요. 자, 현관에 들어오면 포베이, 침실 4개가 거실까지 포함해서 나란히 있고요. 판상형 구조죠. 주방, 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84A 타입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근데 포베이 구성이긴 한데 침실 4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주방 옆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남쪽 남향이었잖아요. 그러면 침실 4 같은 경우는 북향이라고 보면 되죠. 이쪽이 남향이니까. 자, 이런 것도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104 타입입니다. 여기는 예, 그대로 없네요. 뒤쪽에 방이 없어요. 확장을 했을 때 이렇게 요 공간을 더 길게 뺐네요. 주방을. 실제로 가서 보면 좀 넓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쵸? 포베이. 그리고 침실 2를 요걸 지금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네, 확장이 가능하네요. 네. 넓게 거실을 쓰실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127 타입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됐고 좀 크기만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127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더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 계단이 있잖아요. 복층이죠. 예. 그 7세대입니다. 계단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테라스가 이제 4방으로 들어가 있고요. 2층에도 침실이 4개, 하나, 둘, 예, 이렇게 있습니다. 대가족이 사시는 분들이라면 또 관심 가지실만 하네요. 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또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